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윈도우 11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막 유출 빌드 나오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네, 뭐 하여튼 나왔어요. 윈도우 11은 공개가 됐는데, 저는 사실 윈도우를 요즘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윈도우 제일 많이 쓰시는 땅콩객님이 한번 리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번 윈도우는 아주 제가 보기엔 대격변 수준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인터페이스가 크게 많이 바뀌었고, 지금 윈도우가 굉장히 현대 OS들에 비하면 아이콘부터 시작해서 많이 뒤쳐져 있잖아요, 디자인이. 뭐, 하다못해 윈도우 95 시절 아이콘이 아직도 있고 막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쓰고 있는 플루언트 디자인으로 싹 갈아엎었고, 물론 레거시가 아직 남아는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그건 어쩔 수 없죠. 아예 다 갈아엎고, 뭐 작업 표시줄의 그 시작 버튼이 중앙으로 이동되었고, 물론 이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터치 인터페이스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뭐 터치를 쓰는 상황이면 아이콘 간의 간격이 조정되는데, 이게 굉장히 미세한 변화인데, 이 터치 쓰기 편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리딩 엣지 같은 것도 많이 도입돼 가지고 그런 건 좋아졌고, 기본 앱들도 많이 좋아졌고, 뭐 알림 센터, 제어 센터, 이제 지금은 오른쪽에 한 번에 다 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구분됐고 좀 이뻐졌고, 뭐 성능에서도 많이 개선됐대요. 뭐 15%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그 막 커널 뜯어 고친 것 같고, 드디어 이제 남들 다 아는 빅리틀 드디어 이제 최적화를 한다고 하고. 뭐 사실은 근데 X86에서는 많이 있는 컨셉이 아니긴 했죠.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네. 인텔에서 그거 각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하긴 인텔에서 해야죠. 예. 각 보고 있고, 또 이미 ARM 기반에는 있죠. 예, 뭐 있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빅리틀 하이브리드 최적화를 한다고 하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이제 디렉트 스토리지라고 해 가지고, 이건 엑스박스 쓰는 당신은 아는 기능일 텐데, 예, 맞아요. 게임 게임에서 이제 로딩을 할 때 GPU의 그래픽 각종 뭐 오브젝트나 에셋 같은 게 로드를 할 때 CPU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은. 근데 엑스박스에서는 그 CPU를 거칠 필요 없이 GPU로 바로 쏘아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윈도우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로딩 타임이 엄청 줄어들겠죠. 물론 이거 하려면 이제 최소 사양이 NVMe SSD가 있어야 돼요. 뭐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죠. 뭐 그거 한 읽기 속도가 한 2000에서 3000 메가바이트 per second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드디어 ARM 기반 CPU에서 이제 X86에 X64의 에뮬레이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프리뷰 빌드에 이미 올라와 있는 기능인데, 윈도우 11에서 정식으로 쓴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서피스 사셔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서피스 X요? 굳이? 그거는 그냥 느려서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뭐 뭐야, 퀄컴이 정신 차리고 좀 프로세서를 좀 바꿔야. 다음 거 나오면 그때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토 HDR 지원한다고 하고, 뭐 보안 설계. 이거 보안이 이번에 좀 난리인데, 이 윈도우 이번 최소 사양 중에 하나가 11 최소 사양 중에 하나가 TPM 2.0이에요. 이게 TPM이 T2 칩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휴대폰에 암호화를 걸고 페이스 아이디를 쓰면은 그 내부에 있는 자료가 기본적으로 128비트 암호화되죠. 음. 128비트가 맞을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우리가 그 암호화에 쓰는 키를 몰라도 그냥 얼굴로 풀고, 아니면은 암호로 풀고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은 강력하게 암호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암호를 모르면은 복제를 한다고 한들 그 128비트를 복호화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경찰에서도 못 푸네 마네 난리를 치는데, 우리 윈도우에서도 TPM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니멈 최소 사양으로 박아 버렸고요. 이제 없으면 설치도 안 해주겠다고 한 거고, 그걸 보면은 굉장히 의외긴 한데, 이제 파나소닉 그분 성향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윈도우에서도 그런 보안을 기본으로 잡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여태까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망설인 이유가 결국은 좀 레거시 문제거든요. 윈도우의 고질적인 이번에 그 문제. 파나소닉 그분이 뭐 들리는 썰로는 애플로 가려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러면 이제 낮춰줄 테니까 윈도우랑 하드웨어 둘 다 줄 테니까 알아서 해봐라고 해서 지금 남았다는 썰이 있어요. 뭐그 한간에 들린 썰로는 그 애플에 가려던 분이니까 레거시 쳐내고 싶겠죠? 좀 쳐낼 때가 되긴 했어요. 예. 우리나라 이제 저쪽 그 행정안전부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SI 쪽에서 완전 지금 발에 불똥 떨어지겠지. 거긴 좀 또 개장이 예상될 것 같긴 한데 근데 TPM은 예전부터 이제 노트북 같은 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의무적으로 넣으라고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최근 노트북들은 다 있어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게 좀 그런 경우가 있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막 바이오스 단에서 꺼져 있고 설정이. 예, 그거는 키면 돼야 돼요. 키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이걸 이제 하드웨어 제조 업체들과 협력을 해서 애플의 M1처럼 그냥 CPU 단에 그 따로 언클레이브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래서 뭐 윈도우즈 헬로의 뭐 지문이라든지 뭐 얼굴 정보 같은 거 이제 그런 CPU M1처럼 뭐 T2나 M1처럼 이제 TPM을 이제 그런 쪽으로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안 쪽에 신경을 쓰고 싶어 하는 거니까. 지금 대부분 윈도우 다른 사람들 쓰는 거 보면은 암호화 안 하고 쓰거든요. 뭐 모르죠. 암호화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몰라도 휴대폰에 기본으로. 그 예. 기본 비밀번호만 걸고 페이스타임만 쓰면은 자동적으로 암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윈도우의 목표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행보고요. 난 이건 진작에 했어야 됐다고 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다 레거시 때문에 망설인 게 많았을 것 같아요. 또 위젯 같은 게 나오는데 위젯을 넣으면서 라이브 타일을 쳐냅니다. 이게 라이브 타일이 루미아 때부터 이제 윈도우 폰 7이요. 그때 이제 처음 등장해서 윈도우에도 도입됐던데 이거 쳐냅니다. 뭐 아무도 안 쓰니까 쳐내는 거고. 스냅 레이아웃이라는 게 참 재밌는데 이거는 이제 윈도우 파워토인가 지금 서드파티 툴에서 있는 기능인데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최대화를 할 때 뭐 지금은 이제 창 크기를 두 가지로만 조절할 수 있잖아요. 뭐 최대화 아니면 최소화. 근데 이제는 멀티태스킹하기 편하게 뭐 좌측 3분의 1, 가운데 3분의 1, 오른쪽 3분의 1 아니면 위로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매우 편하게 할 수 있고 듀얼 모니터 쓰는 분들에게 아주 구세주 같은 기능인데 지금은 듀얼 모니터를 쓰다가 노트북을 이제 외부 모니터에 꽂아놓고 작업을 하다가 모니터를 빼면은 윈도우 그 레이아웃이 다 개판이 됩니다. 그냥 한 곳에 뭉쳐져 버리는데 지금 이제는 모니터를 해제를 하면 이제 외부 모니터에 있던 거는 기억을 해놓고 있다가 다시 연결을 하면은 뿅 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편한 기능이고 또 스냅 그룹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거 약간 또 벨벳의 그 기능 같은데 약간 또 왜? 근데 딱 그 기능이에요. 이게 앱 그룹을 2개, 3개 지정을 해놔가지고 그걸 누르면 딱 한 번에 다 촤락 불러서 멀티태스킹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기능이에요. 뭐 이번에 아이패드 OS에도 들어간 비슷한 게 있죠. 뭐 쉘프. 예. 그 아이패드에도 있나? 이번에 그거고요. 아이패드 OS 15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게 2021년의 기능인가 싶을 정도로 참 당황스럽긴 한데 블루투스 AAC 드디어 지원합니다. 여태까지 뭐였는데요, 그럼? SBC. 에휴. 근데 뭐 그거 몰랐어요? 그 에어팟을 윈도우에 몰리면 음질이 개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해보시면 개판이에요. 해본 적 있어야지. 맞긴 나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이거를 헤드폰 프로파일로 연결을 하면 개판입니다 진짜. 그렇고 이번에 좀 이제 WSL 윈도우즈에서 리눅스 하는 거 GUI 뭐 하드웨어 이거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셔도 되고 개발자들한테는 엄청난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번
그건 넘어가고 이번에 좀 큰 게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윈도우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라고 기사를 올린 사람도 있는데 네이티브는 아니고 인텔 브릿지라고 해서 그냥 얘도 약간 결국 로제타처럼 트랜slation 돌리는. 로제타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AMD에서도 돌릴 수 있고 그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앱을 돌릴 수 있는데 그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것들은 못 돌리고 그 아마존 스토어에 있는 것들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근데 그 아마존 앱스토어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되니까. 뭐 되긴 이거 그리고 APK를 AP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원한다면 원스토어 같은 거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그게 없는 게 뭐가 없냐면 그 GMS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좀 한정적일 거예요. 예, 할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MS API를 쓰는 애들이면은 다 그냥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예, 우버 같은 거 안 되고 뭐 지도 안 될 거고, 뭐 위치 잡으려면 GMS API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안 될 거고. 이걸로 배민 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Nope. 배민이 뭐 위치 지정을 수동으로 하면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위치 API를 못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그 다양한 기능을 구현함에 있어서 GMS를 어디까지 쓰냐에 따라서 좀 이게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일단은 지금 윈도우 그러니까 뭐 저도 프레젠테이션 봤는데 프레젠테이션에서 예시를 드는 게 결국은 틱톡이더라고요. 틱톡을 예시로 들었고 뭐 그 외에 이게 아마존 앱스토어에 있는 이제 앱들을 이제 윈도우 스토어에 딱 이제 미러링으로 보여줘서 이제 아마존 앱스토어에서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죄다 빠지겠죠. 왜냐면 아마존 스토어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물론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원스토어랑 그거를 해서 들여온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거를 다르게 해서 한다라고 라는 식으로 하면은 뭐 원스토어 입장에서도 굉장히 와 이런 엄청나게 생기는 거긴 하겠죠. 그리고 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뭐 나중에 인터뷰 보니까 구글한테 문의를 했대요. 너 우리랑 같이 해볼래? 근데 그 씹어서 아마존이 했다고 하더라고. 약간 옛날 그 EP 테슬라 그거랑 비슷한데. 그렇기도 하지. 걔네는 크롬북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걔네는 크롬북 팔아야 되니까. 진짜 잘 팔려. 뭐 우리나라는 아니죠.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뭐 저는 뭐 하여튼 이거는 좀 물음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뭔가 그게 나오지 않는 한에는 물음표. 아마 뭐 갑자기 기적적으로 아마존 앱스토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닌 이상 물음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러니까 원스토어나 이런 애들이랑 이제 우리나라에선 따로 그거를 해서 들여오는 게 제일 낫겠다 싶기는 하죠. 네. 그리고 그거 있다. 팀즈가 통합됩니다. 스카이프는 버리고 저 팀즈가 통합되고 팀즈도 버리면 안 될까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좀 프레젠테이션을 보니까 이제 이벤트를 스트리밍 하는 걸 보니까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가족이랑도 쓰는 것 마냥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모르겠어. 이거는 좀 제 생각엔 팀즈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수 같아요. 왜냐면은 팀즈는 어디까지나 이제 회사 뭐 이제 직장 동료,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이제 쓰려고 만들어진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거지로 가정에서도 씁시다 컨텍스트를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이게 괜찮을까 싶기도 해요. 저는. 줌도 처음에는 이렇게 쓰일 줄 몰랐죠. 뭐 그렇죠. 근데 팀즈는 줌 이상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줌은 그냥 단순히 화상 채팅 그 용도에 충실한 애라면 팀즈는 그거 외에 지금 뭐 약간 지금 아이메시지 거시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대충 봐도.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팀즈로 다 묶어버리고 싶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팀즈가 이제 그 슬랙도 되고, 페이스타임도 되고, 그다음에 아이메시지까지 다 해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로 스카이프로 해봤으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이걸로 갈아타겠다.
실제로 윈도우 깔면 스카이프 비스무리한 게 같이 깔리던데 아무도 안 쓰죠 요즘에는. 뭐 우린 씁니다. 뭐 하여튼. 우리는 씁니다만 우리는 아무도가 아닌가 봐요. 아무튼 그래서 팀즈 뭐 지금은 그지 가족 간에는 안 씁니다만 이제 이걸 통합함으로써 이제 저변을 넓히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맥 OS 하는 거 보니까 이런 통합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통합이 중요해지니까 넣으려는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얘네들을 그때 익스플로러 때문에 한바탕 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통합을 한대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결정적 질문이 하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무료입니까? 무료죠? 무료예요. 무료였나요? 예, 기본 무료고 일정 마치 이 뭐지 디스코드나 다른 것처럼 일정 이상 기능 용량을 확보한다든지 뭐 특정 기능을 쓰려면 돈 내야 되는가 그럴걸요? 무료 계정이 사용자당 2기가, 팀즈의 10기가. 그죠. 최대 모임 지속 시간 60분. 가입을 하려면 마이크로 365 비즈니스 베이직을 사야 되는데 가족을 비즈니스 베이직으로 가입하기에는 좀. 그래서 뭐 이 요금제는 그때 가서 좀 더 뭐 개선을 하던가 하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얘가 약간 애플의 맥OS처럼 좀 더 많은 걸 OS에서 많은 걸 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약간 뭐 저 땅콩님 얘기하셨을 때 좀 위험한 도박인 것 같아요. 그 독점 쪽에 있어서 지금 뭐 iMess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맥OS야 뭐 저 뭐야 점유율이 한 자릿수는 아니려나? 뭐 한 10몇 % 정도 되려나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윈도우 자체가 일단은 독점적인 그거고 이제 근데 그 이번에 11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모든 윈도우 그거에다가 기본으로 이제 밑에다가 팀즈를 박아 넣을 거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게 옛날 인터넷 익스플로러 꼴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죠.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위험한 도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팀즈를 강제로 이렇게 갖다가 미는 거는. 근데 도박은 아닌 게 이미 언제부턴가 슬랙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얘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미국에선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독점 그 반독점 그쪽에서의 도박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하면은 또 이제 저쪽 정치인들이 또 달려들 가능성이 충분히 그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팀즈가 오피스 365에 같이 딸려왔던가? 원래는 윈도우- 그랬어요. 예. 원래는 오피스 365 왜냐하면 어차피 당신네 회사들 어차피 오피스 쓰시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팀스 끼워줄게요. 이걸로 해서 성공한 거였어요, 사실. 왜냐하면 네. 어차피 슬랙 쓰는 회사들도 결국은 오피스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딸려오니까 이제 슬랙이 경쟁이 안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19년부터 점유율이 이제 넘어섰거든요. 팀즈가. 그때도 저희가 그 끼워 팔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쿠도캐스트에서 저희가 그때 이걸 다루면서 그래서 이거 끼워 팔기로 한 거 아니냐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네들 익스플로러로 그렇게 당해놓고는 이제는 오피스 365도 아니고 윈도우에 그냥 같이 넣어버리면은 슬랙 같은 데서 소송 걸겠죠. 예전에 넷스케이프처럼. 그리고 지금 슬랙은 누가 모기업이죠? 아마존? 세일스포스가 모기업입니다. 세일즈포스지? 맞아. 그러니까 한번 그 넷스케이프 때와 달리 화력도 있어요. 심지어 소송 걸려면. 그러니까 거의 이거 잘못하면 진짜 그 애플 대 에픽 수준의 개판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마지막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소송에 휘말리고 나서 지금 빌 게이츠 전 회장이 사임했죠.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뭐 그리고 그 이후로 빌 게이츠는 더 다른 문제가 또 터졌죠. 뭐 그건 최근 얘기긴 하지만. 뭐 그거는 사생활이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만두는 거잖아요. 결국. 이사회에서 내려왔잖아요 올해. 그 문제 때문에 뭐 이혼이랑 그런 건 다 겹쳐서. 뭐 하여튼 그래서 그랬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스티브 발머한테 넘겼죠. 그리고 발머가 거의 회사를 망칠 뻔했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 지점이 또 흥미로운 게 이거랑 이 팀즈 관련 정책이랑 스토어 정책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스토어는 막 우리가 완전 오픈으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수수료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는 경우 수수료가 이제 15%로 낮아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니네들이 직접 결제 시스템을 니네들 거를 쓸 거면은 우리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한 상태고 그러면서 뭐 애플을 여러 번 사티아 나델라가 나중에 이제 클로징 그걸 하면서 이제 애플을 여러 번 저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저격을 했어요. 뭐 예. 소비자가 실행할 앱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한 몇 분 동안 아주 길게 얘기했는데 이건 애플 들어라는 얘기였고요. 예. 근데 이거랑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애플은 이런 저격을 당할 만한 짓을 했고 근데 이거랑 팀즈의 정책이랑 봤을 때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 위선이다. 좀 위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는 이렇게 뭐 오픈하고 뭐 이러면서 팀즈는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오늘 뭐 들어보니까 뭐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약간 앱스토어처럼 해보려고 열심히 했잖아요. 윈도우 8 때부터. 근데 당연히 망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뭐 망했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윈도우 11을 이걸 했을 적에 완전히 이쪽 방향으로 선회를 한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일단은 애플만큼의 그 앱스토어 그거를 못하니까 아예 그냥 전략을 바꾼 거 아니냐. 아예 그냥 우린 애플이랑 다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류를 잘 탔죠. 타이밍을. 애플이 이걸로 두들겨 맞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럼 이 타이밍에 우리는 오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애플도 한 방 먹이고, 우리 이미지도 좋아지고, 좋지 않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책을 택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좀 약간 킹리점 가심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팀스랑 이렇게 보면 좀 위선적이지 않나라는 얘기 좀 위화감이 들고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뭐 그와는 별개로 이 앱스토어 정책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보기는 봅니다. 아까 제가 애플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들겨 맞기 전에 먼저 꼬리를 내려야 되는 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한 거죠. 물론 얘네들은 애초에 그럴 만한 마켓 포지션 뭐 이렇게 꼬리를 내릴 만한 마켓 포지션도 아니었지만 먼저 한 거죠. 뭐 물론 이게 뭐 애플을 한 방 먹이려고 하는 건 그걸 그 목적으로 한 거냐 뭐냐는 뭐 그거는 이제 좀 정말로 이게 진심이어서 한 건지는 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얘들은 잃을 게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얘는 어차피 스토어는 지금 바닥이니까. 지금 팔이 날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또 스토어 얘기해서 몇 가지 얘기를 더 하면 이제 UWP 강제가 아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됩니다. 뭐 PWA를 여기에 올려도 되고 뭐 PWA로 개발하시는 분이 뭐 있긴 있으니까 일렉트론을 하든 윈32로 하건 뭐 또 뭐 있나요? 뭐 플러터로 하든 다 됩니다. 그리고 뭐 에픽 스토어나 이런 다른 뭐 스팀이나 이런 애들도 입점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그래서 예. 오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도비는 이미 왔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이제 자기네 결제 시스템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하겠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토어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의도가 뭐냐는 뭐 그거는 좀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자체는 좋은 변화라고 봅니다. 그 자체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하여튼 그래서 윈도우 11 이게 언제 나오나요 지금? 이번 올해 말에 이제 올해 말에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올해 말인가? 그래서 그렇고 내년 초부터는 이제 이걸 달고 나온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네. 이제 프리뷰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시작이고 다음 주가 지금 시작하는 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시작이고 그리고
이번에 좀 최소 요구사항이 좀 높아가지고 많이 올랐다고 생각보다,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32비트 없고요. 드디어 32비트 차내고요. 물론 32비트 앱을 실행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윈도우 OS 11에 단에서는 32비트 다 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드디어. 통해서 좀 OS 경량화도 많이 했겠죠. 그 32비트 부분을 많이 쳐냈으니까. 옛날에 스노우 레퍼드도 그런 식으로 설치 용량을 많이 줄였죠. 32비트 부분을. 궁극적으로는 이제 OS 내부에서 이제 32비트 실행을 쳐내고 싶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못하고 위험하죠. 그걸 했다가는 너무 그거까지 했다가 너무 대재앙이니까 맥에서도 약간 재앙이 벌어졌잖아요. 약간은. 뭐 30비트 없앴을 때. 보니까 인텔 같은 경우는 뭐 코어 프로세서 8세대면 꽤 최근인데 2, 3년? 꽤 최근이죠. 예. 지금이 11세대 막 이렇잖아요. 10세대, 11세대. 8세대 라이젠은 1세대 라이젠 1세대부터 AMD 같은 경우는 뭐 2000 뭐 시기부터 될 거예요. 예, 그 젠 리프레쉬인가요? 걔가? 2000 시리즈가? 예. 그렇고 TPM 2.0 있어야 되고 예, 뭐 그건 아까 이게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뭐 해상도도 있어요. 뭐 9인치에 뭐 720p 이상이었나? 네, 그럼 9인치 이상의 720p 이상이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스냅 거시기를 제대로 쓰려면 1080p는 돼야 된다고 하고. 뭐 그거는 뭐 이해하고 해보면 예. 당연하죠. 네. 그거는 제대로 쓰려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 하나 있네요. 윈도우 11 홈 버전에서는 첫 셋업 단계에서 인터넷 연결이 무조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네요. 왜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무조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만들려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강제하려는 이유는 알 것 같은 게 아까 말한 암호화 있죠. 그 TPM에 저장해서 암호화 계정에 바인딩 하려고 해서 키를 계정에 바인딩 지금도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필수적으로 하려고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보안을 강화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그 윈도우에서 제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비트라커나 다른 걸로 통해서 이제 디스크를 암호화하면 그 키를 암호화 키를 TPM에 저장해 놓고 그리고 그 비상용 키를 파일에 저장할 수 있고 아니면 계정에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의무화 하려는 느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하나 만들면 좋긴 해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이 호환성 때 이제 그 최소 요구 사항 이런 거랑 이제 TPM 그 바이오스 단 문제 때문에 좀 처음에 혼란이 많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뭐 지금은 좀 그런 혼란이 좀 정리가 된 모양새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혼란이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호환성 검사 앱이라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게 있는데 그냥 안 된다만 알려주고 왜 안 되는지는 안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그 윈도우 11 고시라고 해서 그 고시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왜 내가 지금 라이젠 3세대인데 왜 안 되냐. 그게 뭐 TPM 바이오스에서 안 켜져서 그런 거였나요? 안 켜서 그런 거 있을 거. 네, 그죠. 아니 근데 그 바이오스에서 안 켜져 있으면 그 앱이 눈치를 챌 수가 있나? 그게 되기는 되는데 iOS 안 켜져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냥 TPM이 안 된다만 알 수 있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서드 파티 앱이 GitHub에 있더라고요. Why not Windows 11이라고, Why not Win 11이라고 해서 예, 그거를 돌리면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역시나 공식보다 저쪽 GitHub에 올라온 그거 GitHub도 마이크로소프트 거지 참 뭐 하여튼. 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아무튼 윈 11 고시 통과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2023년부터인가는 이제 웹캠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증을 받을 노트북이 이제 인증을 받으려면 웹캠 무조건 달고 나와야 돼요. 그 선탑재하고 나오려면. 그러면 그 아저씨 것도 이제는 인증을 못 받겠네요. 2023년 이후부터. 그렇죠. 이제 악스 같이 이런 배짱 부리는 애들은 이제 선탑재 못 해요. 그 제가 쓴 G14라는 노트북이 게이밍 노트북인데 웹캠이 없어요. 무슨 생각으로 오는 걸까 진짜.
노트북에. 생각은 말이 돼. 우리 이거는 게이밍 노트북이다. 그것도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인데 고성능 게이밍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웹캠 따윈 필요 없다. 근데 그 코로나라는 게 터질 줄은 몰랐겠죠. 그리고 웹캠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스트리밍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스트리밍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노트북에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고성능 웹캠 카메라가 있을 것이고 조명도 따로 쓸 것이다. 그거 필요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성능을 높이겠다. 말은 되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윈도우를 선탑대 못합니다. 2023년부터인가? 그러면 따로 윈도우 그러면 프리도스로는 팔 수 있는데 굳이 그러려면 이제 프리도스 한 다음에 우리가 윈도우 끼워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설치는 알아서 뭐 이런 거. 네, 뭐 그렇게 굳이 저렇게 팔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프리도스 제품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윈도우를 약간 암암리에 까는 게 좀 돼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 그런 쪽이요. 일반적인 선택지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웹캠 다 달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거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윈도우즈 헬로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윈도우즈 헬로를 쓰려면 이제 그 적외선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웹캠이라고만 했죠 지금 여태까지는. 지금으로서 웹캠까지라고만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약간 팀즈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팀즈에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데 웹캠이 없어서 영상통화를 못하면은 이게 무슨 소리요 의사 양반. 약간 이런. 웃기잖아. 그러니까 아수스 보고 하는 얘기지.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이유일 수도 있겠네. 사실은.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약간 초박형 노트북 중에 빼고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넣더라도 좀 시덥잖은 말도 안 되는 구리구리한 카메라를 넣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왜 아니면은 그 초기 XPS처럼 저 바닥에다가 카메라 놓거나. 그 코캠. 네, 그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옛날에 이제 델 XPS가 이제 막 베젤 엄청나게 얇게 해서 나올 때 이제 위에 그럼 이제 웹캠을 넣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경첩 부분 이제 아래에다가 카메라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되겠지. 그랬는데 이제 각도상의 문제 때문에 콧구멍이 매우 잘 보이게 됐더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다시 위에다가 카메라를 넣었죠. 요즘 거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어디서 나왔더라? 화웨이였나? 뭐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 카메라를 쓰려고 하면은 키보드에서 카메라가 툭 튀어나오는 애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쥐 하면서 나오는 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카메라가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인데.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 모두 다 이거 다 코로나 전입니다. 그랜도 코캠이었어. 그래요? 그랬나? 예, 그랜도 예전에 코캠이었던 시절이 있었어. 내 기억에는. 뭐 하여튼 코로나가 참 많은 걸 바꿔놨죠,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카메라도 이제 기준선을 정해놨어요. 이제 720p 자동 노출 이것도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 화벨 이것도 없는 애들이 있어요. 뭐 약간 좀 사실 안드로이드도 그렇고 이제 윈도우 쪽도 그렇고 좀 이제 그 인증을 좀 더 빡세게 하는 그런 좀 더 이제 좀 조이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안드로이드도 구글 인증 받고 GMS 설치하려면은 걔네들만의 그것도 통과를 해야 되고 얘네도 그렇고 약간 그래도 그러니까 애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다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렇죠. 최소한의 기준선을 맞춰야겠다. 안 그랬더니 지금 레거시 그런 애들까지 끌고 가려니까 개판이다. 윈도우를 바꿀 수가 없다. 레거시를 쳐내고 싶어도 쳐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판의 이분의 성향 같은데 약간 그런 면에서는 좀 애플 성향인 것 같긴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그런 거를 더 근데 요즘 그게 좀 트렌드긴 해요.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그 라이너스 아저씨가 굉장히 싫어할 소리긴 한데 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그 유대 관계를 끈끈하게 해서
뭐 좀 오픈의 여지가 많이 조금씩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뭐 그거 진짜 굉장히 싫어할 얘기긴 한데 그 뭐 라이브 팔로워로 그 윈도우 11이 미리 설치된 PC는 올해 말에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그 윈도우 11 FAQ에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고 올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만약에 그 이제 저 연말 쇼핑 시즌에 맞춰서 나오려면 제 생각에 윈도우 11 자체는 RTM이 뭐 한 9월 10월 때는 RTM이 돼야겠네요. 그리고 윈도우 10 라이선스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무료 업그레이드예요. 아, 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런 거 있어요. 대신에 7은 안 됩니다. 7하고 8은 안 돼요. 고시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7에서 윈도우 10을 업그레이드 한 분은 그대로 될걸요? 아, 뭐 그건 됩니다. 근데 윈도우 7에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 7을 돌리시는 미친 사람은 없겠죠. 그거 지원 종료됐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하여튼 지금 올리세요. 지금도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7은 음. 아 그거 그 무료 업그레이드 그거를 아직도 안 막았나 설마? 아 돼요. 해봐서 알아요. 돼요. 네. 아 그래요? 최근에- 아직도 안 막았어요? 그래서 걔네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냥 막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회사 컴퓨터가 포맷이 돼가지고 한번 다시 깔고 그 과정이 아주 험난했는데 7을 먼저 깔고 7로 전화 아, 인증을 근데- 받고 근데 그건 있어요. 지금까지 7을 돌릴 컴퓨터면 윈도우 11 고시를 통과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어차피. 아 그것 때문에 너무 높아서? 그건 내가 확실히 말해줄 수 있어요. 그 윈도우 고시 통과 못 해요. 그러네. 사실 저희 집에 있는 이제 그것 PC들도 통과 못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특히 이제 엄마가 쓰시는 거는 워낙 오래돼서 2세 코어 2세대인가 그럴 텐데 걔는 다 11은 못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이거 그냥 10 가지고 2025년까지 안고 죽다가 이제 그때 가서 바꾸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호환성은 마지막으로 부트캠프 돌린 애들 다 안 됩니다. 빠이. 걔네들은 TPM이었거든. 그것도 어차피 2025년 될 때쯤이면 애플도 그냥 그 다 트랜지션 다 했을 거고 애플 실리콘 인텔 맥은 이제 그때쯤이면 정말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테니까 그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요?